게시판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이제 그 전에 홈런 솔루션에서 게시판이라는 게 어떤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게시판 관리에서 게시판 만들기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게시판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게시판 관리에서 나오는 이 목록은 이 게시판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값을 저장해주는 공간이에요. 이것은 들어가 보면 권한을 설정하는 것이라든지 분류를 설정한다든지 게시판에 글이 등록됐을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들을 이쪽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 값들을 보관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리스트는, 여기에 있는 공간은. 게시판을 만들게 되면 페이지 관리라는 쪽에, 이 페이지 쪽에 게시판 분류에 가보시면 페이지들이 여러 개 이제 게시판용 페이지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테스트용 게시판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테스트 게시판이라는 페이지들이 생성이 돼요. 게시판의 저장 공간이 생성이 되면서 그 페이지를 게시판에 이제 목록이라든지 보기, 쓰기, 수정, 삭제 얘네들을 표현해주는 페이지들이 생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6가지 페이지가 생성이 되는데요. 저는 좀 전에 상담형 게시판이라는 걸 복사해서 만들었어요. 상담형 게시판은 답변은 없습니다. 답변 페이지는. 그래서 이제 게시판마다 특성이 있어서 페이지가 이제 5개밖에 생성이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6개의 페이지가 생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게시판의 모양을 바꾼다라고 하면 페이지를 편집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게시판 관리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페이지 관리에서 게시판의 어떤 모양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꾸미실 수가 있다는 거. 6가지 페이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들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는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자, 이것도 한번 이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상상을. 제가 만든 페이지가 게시판이 테스트 게시판이었고요. 눌러보면 얘는 목록 페이지예요. 처음에 당연히 아무 게시물도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시판을 활용하려면 글쓰기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서 글을 써야 되니까 버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이제 쓰기 페이지로 갔더니 입력 상자들이 있어요. 있어야 입력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입력 상자라는 것은 이렇게 한 줄짜리 입력 상자도 있고요. 체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HTML 편집기가 있을 수도 있고,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선택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구성 요소들은 HTML, 퓨전 HTML 태그에서 제공되는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그러니까 모든 HTML 태그의 입력 상자는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글을 쓰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목록으로 돌아가면서 게시물 내용이 나왔죠. 그쵸? 자,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이 내용들, 테스트용 게시물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과 날짜, 그리고 첨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게시물의 항목이라고 해요. 세 번째 구성 요소, 항목입니다. 눈에 보이는 요소는 이 3가지밖에 없어요. 게시판에서는. 보이지 않는 요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폼, 페이지 편집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란색 점선이 들어가 있죠. 게시판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기본 설정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고, 이걸 눌러보시면 어떤 게시판인지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폼 종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폼 종류가. 이게 바로 폼입니다. 폼. 폼의 종류에는 아까 페이지가 6가지 페이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록, 보기, 쓰기, 수정, 삭제, 답변. 6가지의 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 페이지에는 댓글을 쓰는 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총 7가지의 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컨트롤해야 될 그런 폼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컨트롤해야 될 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폼의 설정을 바꾸느냐,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구성 요소는 그렇게 총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한번 제가 게시판을 여기서 직접 만들어 보는 도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만들어 볼 이제 폼은요, 이 폼입니다. 게시판을 이제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게시판에 받아야 될 입력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이런 양식대로 저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양식은 다르겠지만 이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양식이다 라고 딱 눈에 익혀 놓으십시오.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겁니다. 라디오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줄짜리 입력 상자가 있고 선택 상자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해볼게요. 여기는 또 날짜를 선택하는 또 입력 상자가 또 있어요. 이걸 누르면 날짜가 달력이 나오겠죠. 그리고 파일 첨부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체크 상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기서 반복적인 요소들은 제가 패스하고요. 한 줄짜리 입력 상자에 넣는 방식은 이제 패스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버튼을 또 달아야 될 것이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려면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먼저 입력 폼을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입력 폼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입력받은 걸 실제로 볼 수 있는 보기 폼을 또 만들어 볼 겁니다. 만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야 편합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정말 없는 건 만들고 하는 식으로. 우선 게시판 만들기를 들어가서요. 상담 게시판이라고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권한 설정은 나중에 하시는 게 맞지만 쓰기 권한은 일반 회원 이상만 일반 회원만 할 수 있게끔 또는 모든 회원으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모든 회원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는 일반형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담형 게시판을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볼 거예요. 일단 메뉴 노출을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상담 게시판이죠. 보기를 누르면 새로운 탭에서 상담 게시판의 목록으로 왔어요. 글쓰기를 눌러서 이제는 이 폼을 아까와 같은 이런 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맨 위에는 이제 선택 상자, 라디오 버튼이 있는 이런 것들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시기 전에 이 라디오 버튼의 이제 특징은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 개 중에서 단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얘는 라디오 버튼으로 할 거고 얘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 상자로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런 항목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값들은요. 분류라는 걸 활용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분류라는 게시판의 분류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좋아서 제가 분류 2번부터 분류 6번까지 필요하다면 분류 6번까지 여기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까지만 필요할 것 같네요. 4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해볼 거예요. 그럼 분류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상담 게시판이라고 만든 이 게시판에서 분류 1, 2, 3, 4, 5까지 여기에다 어떤 값을 정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류를 쓰겠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홈페이지 쇼핑몰 모바일 앱 기타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신규 제작. 이렇게 하고, 그리고 4번은, 여기는 이제 이미지라 선택할 수가 없어서, 예상 페이지 수. 여기는 예상 금액이겠죠? 금액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4개의 분류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 지금 글쓰기에 폼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제가 분류를 저장하기 전입니다. 저장하기 전에 분류 6번만 나오고 나머지 항목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저장을 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쪽에.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분류를 설정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냥 편집해서 쓰시게끔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얘를 클릭을 해서 이제 뭔가 바꿔줘야 돼요. 글자를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클릭이 안 되죠. 임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포트의 개념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저쪽은 이해를 잘하고 계시고 이쪽은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임포트의 개념은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기존에 있는 걸 갖다 복사해서 불러다 쓰는 거다. 복사하는 게 아니라 불러오는 거다. DIF가 그 구조인데요. F를 마우스로 올려보시면 consult_wf.php라고 영어로 파일명이 들어가 있어요. 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본입니다. 그래서 쟤를 F로 들어가서 편집하는 방법은 아실 거예요. 임포트를 배우셨으면. 그런데 이걸 막 수정하시면 이 샘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변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I를 클릭을 하시고요. 임포트를 변경합니다. 이게 예전 버전에는 없어요. 최근 버전에 아마 한 5, 6개월 전 버전부터 들어간 겁니다. 임포트 변경을 합니다. 임포트 해제는 아예 임포트 구조를 없애고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고요. 임포트 변경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임포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왜 임포트 해제가 아니라 변경을 해야 되느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쓰기 페이지와 수정 페이지, 그 두 가지 페이지는요 동일한 폼을 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페이지에서 하나의 폼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포트 구조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변경. 확인 눌러보시면 F를 또 마우스로 올리시면 파일이 바뀌었을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F로 들어가서 마구마구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하기 전에 페이지 관리에 가볼게요. 어디에 붙었는지 임포트 페이지가. 게시판에서 상담 게시판을 찾아보시면요. 여기에 상담 쓰기 폼 해서 I 분리라고 돼서 2055가 생겼어요. 이 게시판에 쓰기 페이지 밑에 붙었네요. 아까 제가 쓰기 페이지에서 임포트 변경을 눌렀어요. 쓰기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쓰기 페이지 밑에 붙은 겁니다. 새로운 파일 페이지가. 자, 요거를 클릭해서 이제 편집을 하시면 이 상담 게시판, 새롭게 만든 상담 게시판에 쓰기와 수정 페이지의 폼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새로 만든 페이지에서 마음대로 바꾸시는 거니까 상관없죠. 위쪽에 분류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죠. 노출 제한이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출 제한된 그런 아이템들을 모두 보기 위해서는 모두 보기 체크하시면 이제 그때 나와요.
그리고 이 div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런 뭐라고 노출 제한이 걸려 있어요. 이게 아까 게시판 속성에 분류값이 설정되어 있으면 나와라 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값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div가 나왔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편집할 수가 있게 되겠죠. 분류 1번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분류 1번을 하지 않고 왜 2번부터 써먹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게 상담 게시판에 메뉴가 아무것도 없죠. 1번 분류를 쓰시면 저 밑에 메뉴가 나와요. 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류를 입력받되 그렇게 노출을 시키고 싶으시면 카테고리 1, 분류 1번의 항목을 쓰시면 되고요. 저걸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그러면 1번을 쓰시면 안 돼요. 2번부터 쓰셔야 됩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류 1번은 여기서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고요. 지우셔도 됩니다. 안 쓰실 것 같으면. 저는 그냥 두는 편인데 지우겠습니다. 편집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드릴 때. 자, 분류 2번은 아까 항목이 분류 2번이 뭐였죠? 사이트 구분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사이트 구분으로 이 글자를 바꿔줘야겠죠. 그런데 이걸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웹 접근성 때문에 그 코딩 구조를, HTML 구조를 좀 특별하게 만들 일이 있어서 저런 경우에는 이 해당 div에 편집을 누르시고 시작 태그와 끝 태그 뒤에 있는 값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네, 사이트 구분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작 구분. 그 다음에 예상 페이지 수죠. 예상 금액까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위에서 그냥 쭉 편집을 했어요.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라디오 버튼, 그 다음에 체크 상자 하기로 했죠. 그냥 요거를 서로 바꿔볼게요. 바꾼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뭐 체크 상자인데 클릭을 하시고요. 이거를 라디오 버튼으로 선택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실 때는 모양이, 이거는 이제 모양에 대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것도 체크박스가 아니라 그냥 라디오라고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얘는 체크 상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이런 요소들을. 그 다음에 얘는 선택 상자였죠. 밑으로 떨어지는 셀렉트 박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걸 바꿉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선택 상자로 바꿔주고. 네, 이렇게 지금 바꿨고 분류 6번은 지금 필요가 없죠? 제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상담 게시판에 글쓰기. 이렇게 지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입력 상자에 대한 편집은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달력을 한번 넣어볼게요. 달력. 여기에서 이제 희망 오픈일이라는 게 있네요. 그 전에 요거를 넣어보겠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주소. 기존 홈페이지 주소는 게시판에 보시면 항목이 홈페이지라는 항목이 있어요. 원래 게시판에 이제 입력 상자 항목 중에 그 항목을 쓸 거예요. 그래서 한 줄짜리 입력 상자잖아요. div 요거 하나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붙여 넣어요. 비슷한 걸 찾아서 복사해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다면. 그리고 얘는
똑같이 안 하고 참고 사이트라고 할게요. 저는 참고 사이트. 그리고 여기 비밀별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클릭해서 과감하게 지워버립니다. 밑에 있으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을 복사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제목 입력상자 상태 그대로예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홈페이지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저장 입력상자는 홈페이지라는 저장 공간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입력하는 값이. 나머지는 동일하겠죠? 여기 이제 id 값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서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홈페이지라고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있는 동일한 걸로. 이게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웹 접근성이라는 것 때문에요. 요거를 눌렀을 때 포커스가 여기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의 구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서 요거 D를 클릭을 하고 D의 시작 태그, 끝 태그 이것도 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완벽하게 하려면 홈페이지라고. 다음 입력상자부터는 제가 저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 사이트 항목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희망 오픈일. 예. 희망 오픈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요리사의 게시판에는 날짜가 들어갈 수 있는 필드가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2가지는 미리 예약되어 있고요. 나머지 2개는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하니, 그냥 여기서 아무 입력상자나 눌러보시면요. 등록일이라는 이제 입력상자가 등록일이라는 날짜 저장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별도로 여러분이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은 자동으로 등록일은 설정이 되니까 요건 그냥 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게시물이 수정되는 날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공간이 있어요. 나머지 2개는 뭐냐? 시작일과 종료일. 이 2가지 입력 항목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비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게 이제 오픈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는 입력 상자를 쓰기에 적당하겠죠? 시작일이라는 걸 써보겠습니다. 저는 시작일이라는 것을. 그러려면 다시 이 div 하나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div 편집에서 글자를 바꾸고요. 네. 순간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네, 오픈 예정일로 바꿨고 얘를 시작일로 바꿀 건데요.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실 일이 있어요. 날짜 입력상자잖아요. 달력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달력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등록일시, 수정일시라는 입력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약간 수정해서 쓰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여기에는 이미 달력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항목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픈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클릭하고 붙여 넣어요. 안쪽에다 그냥 덮어 씌우겠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입력상자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수정일시라는 것까지 같이 따라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시작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에 이런 값이 같이 따라왔어요. 이거를 지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야겠죠. 이거는 이제 희망 오픈 예정일 그거를 이제 작성을 해놓으셔야 완벽하겠죠. 실제 기능상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맞추셔야 되겠죠. 시간 할애하셔가지고. 그럼 오픈 예정일까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참고 사이트나 이런 거 한 줄 입력상자들이니까 패스하고, 기타 문의사항이 이렇게 그냥 일반 텍스트 입력상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HTML 편집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HTML이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어로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속성을 일부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 속성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력상자의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로에 몇 칸을 쓸 것인지 세로에 몇 줄을 쓸 것인지 그런 값들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속성을 찾아보시면 검색이 금방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입력할 내용은 이게 5줄 40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끔 사이즈를 정해라 라는 이제 옵션이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가로폭을 99%로 맞춰라.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얘는 의미가 없어지는 이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리고 편집기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편집기에서는. HTML 편집기에서는. 근데 일반 텍스트 입력 상자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제 내용을 입력받는 상자가 됐고요. 여기에 타이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뭐냐면 높게 들어갈 걸 감안해서 그 이제 내용이 들어갈 위치, 글자가 나올 위치를 좀 조정을 해놔서 그렇고요. div 편집을 누르고 이거를 C로 바꾸면 됩니다. 그걸 어디서 보냐면 여기 있는 내용들 있죠? 이 div를 눌러보시면 그게 전부 다 여기네요. 라벨 C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라벨 C로 바꾼 겁니다. 똑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선이 진하게 나왔어요. 붉게. 이것도 모양에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아까 선택상자, 체크상자, 라디오 버튼 그거에 따라서 바꿨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모양으로 바꾸라 하면 선이 이렇게 지정된 이제 회색 선으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록 사진은 필요 없죠? 삭제. 그리고 비밀번호하고 스팸 방지 코드는 비회원도 글을 쓸 수 있는 폼에서는 저건 지우시면 안 돼요. 저게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회원도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이라면 쟤는 그대로 유지. 회원 전용으로 이제 쓸 거라면 쟤는 지우셔도 돼요. 그렇지만 저거는 유지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또 맞춰볼 게 있나요? 네, 요청 일시. 요거는 이제 종료일을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시간까지 적으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밑에 쪽에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였죠? 방문 상담. 네, 방문 상담. 네, 방문 상담하고 확인. 지금까지 작업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문 상담 일시까지 해서 누르면 네, 제가 뭘 안 바꾼 모양인데요. 잠시만요. 이게 아이디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겠구나. 오픈 예정일에 보면 여기에 이제 아이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디가 저게 그 스크립트 때문에 다 똑같은 입력상자, 그러니까 3개의 입력상자의 아이디 값이 같으면 맨 앞에 있는 걸 적용을 해버리거든요. 이름을 다 다르게 맞춰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패스했더니 요거랑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이디 값은. 요것만 한번 바꿔서 그냥 해보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을 따로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입력상자 하나를 더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뭐 조회수, 이걸 하나 복사를 해서요. 방문 상담 일시 뒤에다가 붙여넣습니다. 아래쪽에. 그리고 이것은 기타 필드를 쓸게요. 여분의 필드인 기타 필드를 1번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타겟팅 조회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밑에가 근데 이상하게 깨졌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하시게 될 겁니다. 밑에 있는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었을 때는 여기에 시작 태그, 끝 태그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태그를 열었다가 닫지 않아서 태그가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 li라는 닫는 태그 자체를 없애보세요. 그리고 확인. 그럼 밑에가 이제 제대로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시작 태그가 있으면 끝 태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작업을 하실 때는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실 때는 유심히 보셔야 돼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없는지. 네, 그렇게 해서 했고요. 다시 클릭을 하시고 이 뒤에 이게 조회수가 아니라 시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그리고 요거는 클릭을 하시고 이제는 시간이 뒤에 안 찍히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AB, date, pick, cut, time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걸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입력받는 상자까지 처리가 됐죠. 뭐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이렇게 입력 폼을 편집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제 댁에서 하실 때 안 되실 거예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영상을 좀 보시면서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세요. 재미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에 기본적으로 저는 HTTP 들어갈 수 있겠군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럼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 사이트라는 곳에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으니까 입력 상자마다 여기 필드명 입력 옆에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저장값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수정할 때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와야 이게 수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장값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걸 하시기 위해서는 저장값, 사용자값을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저장값이 있으면 저장된 값을 불러오고요. 없으면 여기에 있는 값을 넣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HTTP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된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순서를 맞추는 건 제가 하지 않아도 되겠죠? div 잘라내서 붙여넣는 걸로 맞추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니까 그냥 대충 빨리 입력을 해보셔야 돼요. 파일을 첨부할 만한 게 없을까요? 네, 이 파일을 한번 첨부해보고 나머지는 확인. 네. 네, 등록이 됐네요. 등록되었습니다라고 하고 메인 페이지로 가버렸어요. 이것은 원래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리스트를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다면 등록한 다음에 목록으로 보내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목록 자체를 안 보이고 싶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화번호 나오고 할 수 있으니까 이따가 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목록이 아니라 다른 페이지로 가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해놨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완성도 높게 만드시려면 저장한 다음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과정에 의해서 앞으로 업무가 될 겁니다라고 안내문이 보여지는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게 맞거든요. 더 좋아요. 하시는 게. 그걸 전원 페이지 설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지금 쓰기 폼까지는 만들어 봤어요. 이제 할 일은 보기 폼에서도 그렇게 노출되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 게시판으로 일단 가서요. 글쓰기를 가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편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폼 설정에 있어요. 저장을 한다면 어디로 가라? 설정을 div 클릭하시고 파란색 점선의 div입니다. 기본 설정 누르시고 밑에 내려보시면 페이지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페이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페이지, 전환 페이지는 시스템의 전환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필요 없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저장하면 이제는 그 해당 전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아까 저장이 되었으니까 목록으로 가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제목이 들어갔죠? 아까 제목을 넣었으니까.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중요한 건 보기인데 다행스럽게도 분류를 쓰다 보니까 분류도 자동으로 됐어요. 이렇게. 이 분류를 쓰면 좋은 점이 이제 이런 점입니다. 자동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주소가 여기에 안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홈페이지 주소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시작일, 종료일 그거 사용했던 거 그런 것도 끄집어내셔야 되고요. 자, 이 페이지를 이제 폼을 편집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페이지 편집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포트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거죠. 쓰기 폼이랑 I를 누르시고 이 경우에는 임포트 해제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폼을 어디서 불러올 필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보기에서만 쓰는 폼이에요. 보기는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잠깐 끊어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스트레칭 좀 하시겠어요? 보기 폼? 그냥 갈까요? 그러면 좀 눈을 좀 크게 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분류 이런 것들은 이제 글자를 바꿔주셔야 되니까 이 분류 1번은 필요 없죠? 삭제할게요. 분류 2번은 아까 뭐였죠? 사이트 구분, 제작 구분. 지금 아까는 이제 div를 클릭해서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div를 클릭해서 시작 태그, 끝 태그를 찾아봤더니 여기에는 내용이 없네요. 바꿀 수 있는 글자가. 그럴 경우는 항목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에 분류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다시 또 이걸 클릭을 하고 제작 구분 그 다음에 예상 페이지 수, 예상 비용 분류 6번은 그냥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건 별도의 또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쓰기에서 수정해서 이건 지워도 괜찮네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요거 한 줄을 복사해서 밑에 뭐 예상 종료일 이런 것들을 넣어 볼게요. div를 그대로 복사해서 연락처 밑에 붙입니다. 요렇게 나란히 어떤 내용을 넣고자 하실 때는 요 밑에 걸 복사해서 붙여 놓으시면 되고요. 그냥 한 줄에 하나씩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 위에 걸 복사해서 붙이시면 되세요. 편한 것, 원하시는 걸 복사해서 붙여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복사 정확히
편의상 그냥 나란히 넣어볼게요. 지금 희망 오픈일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 요청 일시라는 게 필요하죠. 희망 오픈일은 아까 시작일을 선택을 했죠. 기억나세요? 시작일이 저장 공간인 입력상자를 넣었죠. 보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작일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일은 보이는 형식이 날짜여야 돼요. 맞나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날짜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를 이렇게 기본 포맷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시간이 표시가 되는 식으로, 아니면 여기를 Y, 년, 일, 월, 일 글자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복사한 게 연락처 항목을 복사했거든요. 연락처는 클릭하면 문자 메시지가 보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링크 없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내용을 뭐였죠 아까? 희망 오픈일.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날짜를 또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방문 요청 일시, 클로즈 데이, 종료일이었죠 아까. 종료일 선택을 하고, 요건 날짜 동일하니까, 하지만 시간은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타이틀을 막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방문 예정일이 됐고, 이 뒤에 시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타 1번 항목에 저장했던 얘를 잠깐만요. 이렇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시간은 기타 1번이었어요. 아까 저장한 게 기타 1번. 이거는 그냥 일반 텍스트 저장되어 있는 값 그대로 노출시키면 됩니다. 링크는 없애버리고요. 요거는 시간이죠. 네, 이렇게 작업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구분 나왔고요. 희망 오픈일, 방문 예정일. 예, 시간은 안 나오네요. 시간이 왜 안 나왔는지는 입력을 아까 안 했나 본데요. 잠시만요.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픈 예정일도 입력을 지금 안 한 모양이네요. 잠깐만요. 했나요? 방문 상담 일시, 입력, 시간 15시. 네, 시간 15시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 끝 태그, 시작 태그, 끝 태그 뒤 그쪽에다가 몇 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항목 옆에다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수정에 들어가 볼게요. 이쪽에 보니까 오픈 예정일, 방문 상담일 시 저장된 값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페이지 편집 들어가셔서 F로 들어가서 봐야죠. 왜 그런지. 오픈 예정일 날짜를 딱 보니까 기본 내용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장 값으로 바꾸시면 되세요. 관리자 모드 쪽에 있는 수정일시를 복사했는데요. 수정일시는 기본 내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없는 상태인 걸 복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방문 상담일시 이것도 기본 내용 없음에서 저장 값으로 변경하고 저장. 자, 이렇게 해서
보기 폼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폼을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맞췄다면 보기 폼도 그 똑같은 저장 공간을 항목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게시판 구성 요소에서 이제 입력 폼을 편집할 때는 주로 입력 상자라는 항목을 계속 편집을 하시는 거고요. 바꿔가면서. 그리고 보기에서는 게시물 항목이라는 거를 계속 추가하시는 겁니다. 항목의 이름이 그 종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저장 공간은 그냥 저장 공간이고요. 입력 상자 자체가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한 줄로 입력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기보다는 그 입력을 받는 특징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를 좀 더 해봐야겠죠. 체크 상자도 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얘도 잘 들어가는지, 그리고 첨부 파일 이런 것도 잘 나오는지 또 계속 여러 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체크 상자 여기에 2개, 3개 체크한 거 여기 항목 다 나왔죠. 그리고 첨부 파일 이렇게 나왔죠. 기본적으로 게시판에 첨부 파일을 이용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고, 이런 추천 반대는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시면 되겠고요. div 자체를 그렇게 하시고, 얘는 관리 용도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메모하는 용도로 댓글은.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록을 약간 바꿔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목록 페이지에다가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다른 거를 좀 리스트를 띄우고 싶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상태, 그런 상태를 좀 표시를 해서 이게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고 싶단 말이죠. 그런 거를 한번 이제 목록 페이지에서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휴대폰만 여기다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상태 표시기, 그 상태 표시하는 거 2개 넣어볼게요.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요 I를 누르시고요. 여기서는 인풋을 해제해야 될까요? 변경해야 될까요? 예, 힌트를 제가 딱 드렸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일반 게시판 형태에서는 보기 페이지 밑에 목록이 또 있어요. 맞나요? 보기 페이지, 보기 내용 밑에 목록이 또 나옵니다. 좀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고. 그것까지 같이 이제 쓰기 위해서는 변경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변경을 누르시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F로 들어가서 이제 마구마구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첨부 파일이 지금 6번 항목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이 기본적으로 15개까지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설정은 무제한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첨부 파일인데 여러 개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여기에 번호를 쓰는 겁니다. 아까 ETC 기타 1번부터 6번까지도 기타를 누르면 여기다가 번호를 써줘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 6번이면 입력 상자에서도 아까 그 첨부 파일이 6번인 거예요. 그 6번인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첨부 파일에 미리 보기 기능을 넣으시면, 그러니까 미리 보기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요. 지금 이거는 아이콘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여기에 파일 아이콘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미리 보기 해놓으시면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면 이미지가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작게. 그러니까 갤러리형 게시판에 쓴 게 이거 그대로 쓴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만 다를 뿐이죠. 실제 보기. PDF 파일 같은 경우도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여기 PDF를 첨부를 하면 보기 페이지에서 PDF를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뷰어가 있어야겠지만, 그 고객 PC에, 방문자 PC에 뷰어가 있어야겠지만 거의 대부분 있죠, 요즘은. 첨부 파일 그렇고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등록일이라는 걸 복사해서 등록자 옆에 휴대폰 번호를 넣어볼게요. 예, 등록일 있죠? 이것도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여기에 좀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거 최근 버전에서만 나옵니다. 이걸로 안 할래요. 또 이거 깔아달라고 하시면 안 되니까. 그냥 클릭해서 칸을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휴대폰으로 글자를 바꾸겠죠. 그리고 이거는 날짜가 아니라 이제 휴대폰 항목으로 선택을 하시고, 여기도 날짜가 아니라 전화번호로 선택을 하시고, 휴대폰 번호를 클릭했을 때 문자 메시지를 바로 띄울 수 있는 전송창을 띄워야 좋겠죠? 링크, 기본 링크를 선택하시고 SMS 전송 누르시면 클릭했을 때 문자 전송창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그리고 상태를 보는 거, 현재 준비 중이냐 뭐 이런 상태를 보는 게 여기 상단 목록 폼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게 그 상태에서 안 나왔단 말이죠. 왜 안 나왔을까요? 분류 6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나왔단 말이죠. 목록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입력값이 없어서 안 나왔던 거네요. 아까 분류에 대한 부분을 분류 6번을 상담 접수, 그리고 상담 진행 중, 상담 완료,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설정을 해볼게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 상태 쪽 부분만. 분류 6번 세 개 항목만 이렇게 해서 다시 분류를 6번을 다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글쓰기에서요, 분류 6번 항목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죠. 맞나요? 무조건 상담 신청이라는 게 선택되게끔 A라는 값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적당한 div, 항상 노출이 되는 div 하나를 클릭을 하시고요. 게시판 도구에 게시물 입력 상자를 선택하세요. 그동안은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상태에서는 기존의 입력 상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걸 클릭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 해당 입력 상자로 떠요, 이렇게. 그런데 새로운 입력 상자를 넣기 위해서는 div 뭐 이런 걸 넣으셔야 될 텐데,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페이지가 어디 있는지 찾으셔야 되잖아요. 게시물 입력 상자를 넣는 페이지가 어딘지, 여기에서. 그곳이 어디냐면 게시판 도구에 있다라는 겁니다. 게시물 입력 상자. 이걸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 6번 값을 저장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분류 6번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력 상자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히든. 그리고 저장값이 아니라 저장값 사용자 값을 하고 A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입력 상자가 보이지는 않지만 글쓰기를 할 때 A라는 값이 딱 세팅이 된 입력 상자가 내부에서 동작을 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탭을 띄워서 요거를 수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또 수정할 때는요, 관리자는 수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상태를. 그렇죠? 그걸 먼저 할까요? 일단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작을 하는지. 자, 입력을 했더니 이제 들어갔어요. 수정했더니. 수정 상태에서도 아까 A라는 값이 없던 레코드이기 때문에 수정 상태에서도 아까 보이지 않는 입력 상자 안에 A라는 값이 들어갔던 거고요. 저장을 하니까 그 값이 들어가서 여기에 상담 접수라는 게 보이죠? 관리자인 경우에는 이거를 누르시면 현재 상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 중으로 바꾸면 아, 고객이 이제 상담 중이구나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완료가 되면 상담 완료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수정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겠죠. 이걸 하더라도. 그렇지만 수정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아시면 시험 문자열을 이제 노출 제한 기능을 이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번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자, 페이지 편집에서요. F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상담 쓰기 폼이라는 건 쓰기와 수정 둘 다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쓰기에서는 안 나오게 하는 이제 방법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회원 레벨로 관리자인 경우에는 그 분류 6번 입력상자가 나오게 하고 관리자가 아닐 때는 안 나오게 하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 방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분류나 이 선택상자 요거를 복사를 합니다. div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상태 변경하는 거는 맨 위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div 클릭하시고 타이틀을 진행 상태로 바꾸셔야겠죠. 그리고 얘는 분류 6번으로 바꾸셔야 돼요. 6번. 그리고 이런 놈들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div를요, 관리자만 보이게 노출 제한 설정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div는 카테고리 6번에 세팅이 값이 어떤 게 게시판 설정에서 돼 있어야 div가 보이게끔 미리 초반에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의 조건을 더 거는 거죠. 관리자 이상은.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이제 진행 상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여기서 필요한 내용을 이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쓰기하고 보기, 목록 요 세 가지를 편집을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영상을 녹화해드렸으니까 아까 이제 ID 값들, 입력상자마다 ID 값들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조정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만드실 때는 다 그걸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div에 적혀있는 이런 거죠. 여기 div를 클릭을 해보시면 div 편집에 카테고리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맞추지 않으시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요거를 눌렀을 때 포커스가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갑니다. 입력상자도 이걸 눌렀을 때 이쪽으로 가게 돼 있죠? 요걸 눌렀을 때 이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맞추시면 좋겠죠. 네, 게시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 한번 해보시고 질문과 답변 이런 걸 또 통해서 조금 고차원적인 것들을 한번 구현을 해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항목을 제가 ETC1 기타 1번까지만 썼지만 되게 많아요. 갖고자 하는 항목이 되게 많다면 그 많은 항목을 기본적으로는 다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다 써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게시판 관리에서 그 해당 게시판에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전문가용 스키마 변경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습니다. FTP에. 그리고 여기 밑에서요. 항목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운 거죠. 이거는 사실 좀 너무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이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요령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컬럼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10개를 추가하고 싶으면 Shift을 누르시고 실행을 누르시면 여기에 10칸을 넣을 수 있는 입력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홈료 솔루션에서 자동으로 이제 그런 걸 인식하게 만들려면 여러분이 추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하고자 할 때 자동으로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앞에다가 BDU 언더바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이다 그러면 BDU 언더바 age 영어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필드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보통은 아마 VAR, CHAR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숫자는 이제 이름을 받는 공간이다. 나이를 받는 공간이다. 그러면 세 글자를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해자를. 그러니까 3. 긴 거다. 그러면 뭐 한 2500까지는 쓸 수 있어요. 요즘 버전에서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넓은 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된다면 그때는 텍스트. 더 길게 받아야 된다면 롱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입력 상자만 설정하고 저장하시면 필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항목이나 입력 상자에서 여러분이 추가하신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이름을 BDU 언더바 뭐다. 네. 여기 이제 추가적인 필드 이걸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그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필드를 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100개 이상 넘어갈 일은 별로 없으실 건데 충분히 그 이상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게시판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